첨단 과학기술로 범죄를 해결하는 과학수사의 세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 김진수 현장감식요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현장에 있는 뼈를 이용해서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고요. 네. 어떤 건가요? 이제 매장된 변사자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 시간이 이제 오래되었다거나 뭐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이제 뼈만 남게 되겠죠. 예, 이런 경우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변사자의 신원 확인인데 그거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뼈는 대부분 원형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뼈를 개인 식별에 이제 과학수사에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뼈를 이용한 연구는 법의 인류학이나 고고학 등의 분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분야에서 이미 이제 축적된 학문적 지식과 통계를 이제 과학수사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과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뼈대의 이제 인종, 나이, 성별, 그리고 키 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변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뼈를 이용한 이 신원 확인이 어느 정도 정확할까요? 이제 신원 확인의 정확도와 정밀도는 대상의 그 연령층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성장 시기의 뼈와 치아는 이제 점진적인 발달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성장이 끝난 성인보다는 이제 어린 연령층에서 좀 더 정밀하게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팔다리뼈의 뼈 끝은 특정 나이에 융합을 합니다. 어느 정도 변이가 존재하긴 하지만 치아의 형성과 맹출은 이제 나이와 관련이 깊고요. 여기서 맹출이라는 것은 이제 치근의 형성이 진행함에 따라서 치관이 구강 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뭐 아이들 이빨이 나왔네, 뭐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성장이 끝나서 이제 성숙 시기에 도달하면 뼈의 변화는 이제 매우 미미해집니다. 신원 확인의 이제 정확도와 정밀도는 뼈대의 이제 부위에 따라 좀 다르고요. 그 이유는 이제 뼈들의 발달 단계가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맹출은 나이와 관련이 깊고요. 뭐 볼기뼈의 뭐 두덩뼈는 성별과 관련이 깊고, 넉다리뼈는 뭐 키와 관련이 있고, 머리뼈는 인구 집단을 구별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뼈, 이렇게 나눠집니다. 신원 확인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가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첫째, 표본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다른 집단의 나이와 성별 자료를 이용해서 추정을 하면 신원 확인의 정확도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 비교 집단이. 둘째는 이제 분석 방법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서로 다른 분석 방법을 이용을 하면 성별과 나이 추정에 대한 결과도 좀 달라지고요. 뭐 예를 들어 성별을 추정할 때 두덩뼈를 이용한 피니스 방법이 궁둥폐임을 이용한 방법보다 더 정확합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분석 방법의 적용 가능성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별과 나이를 추정하는 대부분의 분석 방법은 유럽인이나 뭐 미국인 뼈대를 대상으로 해서 얻은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뼈의 성숙 정도에 따른 인구 집단 내 변이뿐만 아니라 뭐 인구 집단 사이에서도 중대한 변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넷째로 신원 확인의 이제 정확도와 정밀도는 문제 해결의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뭐 소아 청소년의 그 아래턱뼈와 성인의 아래턱뼈는 거의 100% 정도의 확률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35세의 아래턱뼈와 36세의 아래턱뼈를 구별하는 것은 사실 뭐 어떤 방법으로도 사실 정확한 결과를 얻기는 힘든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뼈를 이용해서 사람의 신원뿐 아니라 나이까지 좀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데 나이를 추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뼈의 나이를 추정한다는 것은 사망 후에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망 당시의 나이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일생 동안 뼈대의 각 부위들은 나이의 증가에 따른 형태적인 변화를 나타내게 됩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변화는 뭐 아주 이제 영아 때부터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소아 및 청소년기에는 뼈 끝이 형성이 되고 융합이 됩니다. 뼈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치아에도 나이에 따른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한 20세가 넘어가면 뼈가 거의 융합이 되고 변형이 되면서 이제 오히려 퇴행 변화를 일으킵니다. 20대부터 퇴행이 그렇죠. 되는군요. 지금 퇴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거를 이용해서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치아의 맹출과 발생은 일정한 편이기 때문에 대부분 맹출 과정과 마모 정도는 사람 뼈대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주로 이제 이용이 됩니다. 사람 치열의 출현에는 이제 4개의 정확한 시기가 존재하는데요. 먼저 거의 대부분의 전니는 2살쯤에 입안에서 이제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안쪽 앞니나 가쪽 앞니, 첫째 어금니는 한 6세에서 8세 사이에 출현하고 대부분의 이제 송곳니, 작은 어금니, 둘째 큰 어금니는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출현을 하고요. 마지막 셋째 어금니는
18세 전후로 출현을 합니다. 이렇게 네. 어금니 3개가 이제 그렇게 6년 주기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물론 치아의 발달과 명출은 개인차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이용해서 나이 추정에 예를 든다면,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에서 첫째 어금니와 둘째 어금니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세와 12세에 이제 명출한다는 가정하에 첫째 어금니는 둘째 어금니보다 6년 차이니까 6년 동안 더 마모가 진행이 됐겠죠. 네. 네. 이제 비슷한 정도의 마모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세 번째 어금니, 한 18세에 나오는 어금니에서 한 6년이 지난 그 마모된 상태의 그 형태가 나타난다면 18세에 그 셋째 어금니 난 상태에서 6년이 지난 걸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24세가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소아청소년의 그 나이 추정을 위해서 뭐 긴 뼈 길이를 이용하거나 뼈끝 다침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성인의 나이 추정을 위해서는 뭐 머리 봉합 다침, 두덩 결합면, 엉덩뼈의 귓바퀴면, 뭐 갈비뼈의 복장 끝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나이 추정을 위해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정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서 결과를 내야 좀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네. 나이의 변화에 따라서 또 이 치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나이를 또 이렇게 추정을 뼈를 할 수 있는 통해서 거군요. 추정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 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는 네. 이제 그 나이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번에는 이제 성별을 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네. 나이보다 성별을 구분하는 게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이제 성별을 구분하는 거는 이제 뼈에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네. 이제 머리뼈를 보고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반에서 이제 성별의 차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확실히 다르죠. 네, 그렇죠. 네. 그 차이점을 보면 이제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남성의 머리뼈가 여성의 머리뼈보다 더 크고 강건한 형태를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눈화기 모서리가 더 두드러지고 네. 미간이 더 돌출되고 관자선과 목덜미선이 뭐 더 굵고 뚜렷한 것을 이제 남성뼈에서 볼 수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성의 머리뼈가 여성의 머리뼈에 비해서 온머리뼈, 그러니까 이 머리뼈 얘기하는 건데요. 뭐 각이 더 지고 뭐더 거칠고 더 깊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면 되고요. 더 구체적인 거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성별을 추정하는데 전통적으로 많이 이용된 게 방금 말씀드린 온머리뼈를 이용한 거인데요. 이제 골반을 이용한 뼈대를 가지고 골반을 이용해서 성별을 추정하는 연구도 많이 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골반과 여성의 골반은 사실 기능학적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골반이 이제 아시겠지만 직립보행하고 출산에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반복된 직립보행과 출산 과정을 통해서 현대인의 그 골반에서 이제 성별 차이가 잘 나타나는 겁니다. 성별 추정 방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엉치뼈, 볼기뼈 뭐 이런 것들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크고 더 부드럽게 생겼습니다. 뼈가 좀 부드럽고 뭐 이렇게 산다니까 좀 이상한데, 그다음에 위 골반문과 뭐 큰 궁둥폐임 같은 곳 부위는 뭐 남성보다 여성이 더 넓고요. 네. 뭐 또 좌우 아래 두덩 가지가 만나는 곳에 이제 아래쪽에 두덩 밑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쉽습니다. 남성보다 여성이 그 각이 더 크게 네. 나타나거든요. 자, 이렇게 뭐 뼈를 통해서 나이뿐 아니라 네. 성별도 자세히 알 수가 있고 이런 걸 네. 보니까 정말 그 신원을 몰라서 변사자의 가족을 못 찾거나 이렇게 좀 억울하게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 같네요. 네, 오늘도 아무래도 재미있는 그렇죠. 말씀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